한 국가의 국방력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전략 무기 미사일은 스스로 먼 거리를 날아가서 목표물을 공격하는 무인 자폭 병기를 말한다. 공격과 방어 그리고 발사 형태에 따라서 지대공, 지대지, 공대공, 공대지 등으로 유도, 탄도, 순항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 미사일은 원래 투창, 화살, 총포 등 던지는 무기를 뜻했다. 오늘날 미사일은 유도 장치에 의해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유도 미사일을 가리킨다. 미방위 산업체 레이시온이 개발하여 1986년 실전에 배치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2003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당시 사용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1700km가 넘는 먼 거리 적진지까지 지형을 따라 비행하면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1970년대 개발된 장거리, 전천후 암속의 순항 미사일이 있다. 1991년 걸프 전쟁에서 이라크의 군사시설을 파괴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코소보 사태 등 미군이 개입한 전쟁터에서 사용되었다. 2001년 반테러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는데도 위력을 발휘하였다. 고도의 기술력이 집약된 하이테크 병기의 대표적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미사일의 역사 1977년 국방과학연구소가 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을 자체 개발한 백곰이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 유도탄 개발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백곰은 양산되지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국방과학기술이 앞으로 나갈 수 있었던 토대가 마련된다. 이후 백곰의 성능을 개량하여 현무-1이 개발된다. 1987년 현무-1은 한 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사정거리가 180km로 제한되었다. 2001년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및 배치에 따른 영향으로 사정거리는 300km로 늘어나게 되었고 더욱 향상된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게 되면서 탄생한 것이 현무-2다. 현무3 순항 미사일 2001년 개정된 한 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서 탄도미사일은 300km 이내로 제한하여 개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순항 미사일은 무인 항공기와 같은 계열로 분류되기 때문에 탄두 중량이 500kg을 넘지 않으면 사거리에 상관없이 개발할 수 있다. 천룡이라는 암호명으로 불리면서 비밀리에 개발된 순항 미사일은 현무-3라는 명칭으로 개발되었고 사정거리 500km로 현무-3A와 사정거리 1000km의 현무-3B가 개발되어 실전에 배치되었다. 이는 현무-3B만으로도 충분히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2010년 사정거리가 무려 1500km로 증가했고 목표물의 오차 범위가 1m 내외의 정확성도 높아진 현무-3C를 개발하여 실전에 배치시켰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4번째의 1500km급 순항 미사일을 개발한 국가가 되었다. 2017년 북한의 거듭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하면서 한미 미사일 지침상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합의한다. 현무3 순항 미사일의 특징. 입력된 지형을 실제 비행하면서 입수되는 정보와 대조해가면서 스스로 궤도를 수정하면서 비행하여 최종 근접 단계에서는 적외선 영상 방식으로 목표물을 직접 확인하여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놀라운 기술력이다. 특히 현무-3C는 목표물을 1에서 2m의 범위 내에서 명중시킬 수 있다. 필요한 목표만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어 핵심 표적 선별 공격이나 보복 공격에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국방과학연구소. 우리나라 자주국방의 핵심 전략 무기인 미사일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휴대용 단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신궁 5km 이내 적어도 대공 방어용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마 최대 사거리 80km 다연장 로켓 유도탄 천무
북한 노동 7가지 요격이 가능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 전공 한대함 순항미사일 해성 등이 있다. 2017년 현무와 현무 3계열의 미사일을 900기 보급했으며 2022년에는 2000개의 현무 미사일을 전부 실전에 배치할 예정이란다. 미사일은 현대 전쟁에서 국방 주권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근본적인 미사일 개발에 대한 한계를 풀어나가야만 할 것이다. 2. 우리나라 미사일 전력, 미사일 개발 수준을 알아보자. 미사일 개발 초기부터 우리나라의 미사일 개발 및 전력을 알아보기 전에 잠시 대략적으로 우리가 미사일을 개발한 시점부터 먼저 알아보기로 하자. 개발 시초는 거의 1960년 되기 전쯤에 미국이 남겨놓은 고물같은 나이키 미사일을 기반으로 1970년대 초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곰 미사일을 개발했던 것이고, 그 이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1986년 현무 1의 탄도미사일부터 현무 2, 현무 3 순항미사일 그리고 지금 현재 현무 4까지 미사일을 연구 개발 및 전력화하게 되었다. 그리고 미사일이란 것이 유사시 초기에 상대편에게 쏟아부어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되는 국가 전략 무기다. 대전 초기에 바로 핵심 지역에 수백 발 수천 발을 쏟아 붓는다면 전쟁에서 승패의 향방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정도로 막강한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미사일 전력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미사일 개발 및 전력을 알아볼까 한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먼저 탄도미사일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고 자유낙하 속도가 마하 4에서 마하 7 이상도 되기 때문에 위력적이고 속도가 빨라 요격도 쉽지가 않은 미사일이고, 반면 순항미사일은 말 그대로 제트 엔진으로 날아가면서 타격하기 때문에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대신 회피기동이 가능해서 요격을 피할 수가 있는 미사일이다. 나날이 미사일 기술이 발전해서 탄도미사일 중에서 이스칸데르 미사일 같은 이중 포물선으로 날아가는 요격이 쉽지 않은 미사일도 있고, 우리나라도 현재 이러한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위의 표와 같이 우리나라 현재 운용 및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을 대략 정리를 해보았다. 어느 나라와 마찬가지로 각국의 미사일 전력은 비밀사항 때문에 공식적으로 공개를 하지 못한다. 아니, 안 한다. 그래서 대략 저 정도다 라고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특히 미사일 수량은 더더욱 급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언급 안 하겠다. 어차피 나도 모른다. 암튼 현무 1에서 2C까지는 탄도미사일이고 2B는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이고 현무 3은 미국의 토마호크 미사일처럼 순항미사일이다. 우리가 현재 미국과 미사일 지침에서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지 않았던 순항미사일은 예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었다. 탄도미사일보다 상대적으로 위력이 약했기 때문이고 너희의 지금 기술로는 어려운 순항미사일은 개발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뭐 아니면 말고 그래서 사거리 제한에 걸림돌이 없는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결국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 국난을 이겨내는 것이 취미인데 그깟 개발 취미야. 안 해서 못할 뿐이지 못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발목 좀 잡지 마라. 비켜라. 그리고 최근에 미사일 지침에서 무게 제한이 없어졌다. 그래서 현재는 현무사를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개발했을 것이다. 아마도 2톤 이상 4톤도 개발하고 있거나 이미 실전 배치했을 수도 있다. 현무 3 순항미사일 성능 위력은 세진 않지만 정밀하게 타격이 가능한 것이 순항미사일이다. 국가 주요 시설을 정밀하게 오차 없이 맞춤으로 타격이 가능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위력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토마호크와 같은 순항미사일은 사거리 1500km 이상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한국뿐이다. 그 외 영국, 프랑스, 중국 등도 있지만 사거리가 500km밖에 되지 못한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순항 미사일 전력으로만 세계 5위 안에 드는 미사일 강국이다. 우리가 개발한 현무순항 미사일의 성능은 미국의 토마호크보다 타격 정밀도가 더 뛰어나다고 한다. 위의 이미지처럼 사거리 1500km 면류사 시에 일본은 홋카이도 일부 포함 일본 전역이 타격 범위에 있고 중국도 베이징 외 핵심 도시까지 타격할 수가 있다. 지금 현재는 사거리가 3000km 현무 3D를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타격이 가능한지는 가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전술 핵무기급에 버금가는 수준의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그 나라의 미사일 전력은 그 나라 국방에서의 전략적인 핵심 무기이기 때문에 개발 중인지 아니면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는지는 공개를 안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수량만 극비 1분.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이라는 미사일이 있는데 이 미사일의 이름대로 대륙을 건너 바다를 건너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가 기본적으로 보통 대략 1만 km 이상인 미사일을 말한다. 대기권을 지나 포물선을 그리며 자유낙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지구 반대편까지 타격을 할 수 있는 전략무기이다. 보통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핵투발 수단으로 전쟁 억제력 차원에서 실전 배치해놓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떨까? 현재는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사거리가 묶여 있어서 ICBM급의 미사일은 만들지 못한다. 하지만 위성 로켓 발사체를 성공하고 재진입 기술만 갖춰진다면 이미 ICBM의 핵심 기술은 가지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에 나로호 75톤급 엔진의 발사 시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로켓의 75톤 엔진 4기로 클러스터링해서 발사 성공만 한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술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위성 발사체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비슷한 기술이라 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만 없어진다면 마음만 먹으면 바로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이쯤만 된다면 아무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무엇 하나 때문에 발이 묶여서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여력도 있고 기술 또한 있다. 앞으로 진정 미래 세대에서는 제발 이렇게 주권이 침해되는 비합리적인 지침이나 합의 같은 것은 없었으면 한다. 그러기 위해선 앞으로 더욱 힘을 키워 평화를 지키는 일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기술자 연구원 그 외 업체들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이 글을 마칠까 한다.